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뇌사 판정 기준에 대해서 좀 가끔씩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판정 기준은 좀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간에 뇌사 판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환자가 뇌사라는 어떤 그 컨디션에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리버스러블한 환경이어야지 이 사람을 장기를 하베스트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내과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뇌 기능이 떨어진 거라고 하면은 장기 기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앞에 책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 판정 기준을 보시면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혼수 상태고, 자바로업이 되살할 수 없는 상태고, 동공이 확대 고정되어 있고 뇌관 반사가 완전히 소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사실 끝냈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못 끝낸 부분을 마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계속 급성 복증에 대한 문제가 은연중에 나왔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지켜봐도 되냐? 아니면은 이 환자는 당장 수술을 해야 되냐? 이거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복통의 병태생리 보면은 이제 그 각각 오간들의 그 발생에 따라서 페인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스럴 페인에서 파리탈 페인으로 가면서 페인이 이제 로컬라이징 된다. 요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총론 문제에 나왔듯이 뭐 쓸개 수술하고 쓸개로 복강경 수술하고 나서 어깨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 다이아프람이 자극이 되면서 리퍼스 페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퍼스 페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지만 엑스레이, 체스트 엑스레이나 이렉트, 복부 이렉트를 찍어서 그 뉴모페리토니엄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계속 문제도 나오지만 환자가 거동이 안 된다고 하면 라테럴 데쿠비투스 포지션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뉴모페리토니엄을 감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라이트도 뭐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리버 컨투어를 이용한 레프트 라테럴 데쿠비투스가 좋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레오스가 있다든지 뭐 칼시피케이션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엑스레이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원인을 찾기 위해서 CT나 소노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응급수술에 대한 항생제와 수액을 주고 소변량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서 적절하게 수액이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워낙 문제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눈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복통 환자의 진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어쨌든 지금 실기 준비를 시작하셨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복부 진찰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순서 배 아프, 그러니까 신체 진찰을 복부 진찰할 때는 시청 타촉이죠. 그래서 청진은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리는 편 상태가 아니라 구부린 상태에서 검사를 하죠. 그래야지 복부가 최대한 소프트해지면서 만졌을 때 그 피지컬이 더 정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은 굽힌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 우선은 갑상선부터 볼게요. 책 순서가 갑상선 한 다음에 뒤에 탈장복병 나와서 그냥 순서대로 쭉 하는 게 덜 헷갈리실 것 같아서 갑상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아나토미나 뭐 아테리베인 드레이너지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시험 문제에 가장 자주 나오는 건 이제 얘를 어떻게 수술할 거냐, 수술 방법은 뭐냐, 그 다음에 합병증은 뭐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경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이 나오죠. 내신에서도 아마 많이 문제를 접하셨을 거고요.
리커런트 라린지얼 너브랑 슈페리어 라린지얼 너브 인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리커런트 라린지얼 너브는 보컬 코드의 이제 개방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보컬 코드 이제 코디네이션을 이제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리커런트 라린지얼 너브가 손상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상받기 쉬운 신경이라고 하는데 그림이 없구나. 리커런트 라린지얼 너브는 왜 리커런트냐면 쭉 내려왔다가 에올티 아치 쪽에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너베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리커런트라고 하는데 이제 요 갑상선 있으면 요 갑상선 롭 뒤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로이덱토미를 하면 이 사이로이드를 뗄 때 이 리커런트 라린지얼 너브 인저리를 받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리커런트 라린지얼 너브 손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한쪽이 손상이 되면 양쪽 보컬 코드 중에 한쪽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목소리가 쉰목소리가 난다든지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양쪽 다 손상이 되면 둘 다 보컬 코드가 둘 다 이제 코디네이션이 안 되고 각자 따로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숨을 뭐 잘 못 쉰다든지 아니면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머전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 토탈 사이로이덱토미를 많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빈도가 좀 줄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제 수페리어 라린지얼 너브는 이제 인터널 브랜치랑 익스터널 브랜치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강의 자료에는 뭐 제가 사진이 있어서 보시면 되겠지만 사이로이드가 있으면 어퍼폴 주변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수페리어 라린지얼 너브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